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 좀 쉼없이 달려왔나 싶었던 코스피가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가 했는데요. 9시 30분부터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양시장 강보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와 주식 잔소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1 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정지훈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을 수 있는 방법 있죠.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단 검색창 바로 아래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꼭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한 후에 뜨는 그 아래 방이 진짜 정재현 멘토님의 오픈 채팅 방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정재현 멘토님이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강의들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고 뜹니다. 자, 여기도 구독하시면서 여러 가지 강의들 챙겨가시면서 모두와 함께 주식 고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10월에는 12일과 19일에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에도 역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황 알아보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일본의 5G 장비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들렸고,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 신제품 효과로 고성장 전망도 나오고 오늘 상승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물론이고 메디톡스도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자, 멘토님께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오늘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소 시장 0.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37%인데 코스닥 150이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야 수급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오늘 거래소 시장은 일단 양매수예요.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200원 돌파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종목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중심은 일단 IT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SMC에서 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죠.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거. 비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TSMC가 매출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이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매출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7나노 쪽과 10나노, 14나노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비메모리 쪽에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도 반사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7나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 기술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도체 업황 개선됐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를 필두로 한 IT 쪽 섹터에 있어서도 바닥론이 솔솔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지금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지금 PBR이에요. PBR 추이를 보게 되면 전날 기준으로 거래소가 0.85배입니다. 여전히 자산 가치에 대비했을 때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죠. 1을 기준으로 하니까 1 밑으로 있으면 싸다, 1 위에 있으면 고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적으로 자산 가치보다 좀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자산 가치로만 보게 된다면 싸요. 근데 PER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1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 14배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코스피로 좀 보게 된다면 14배 정도가 되어 있던 게 이때도 일단 14배 정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대 중반이나 2400, 2300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의 둔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IT 쪽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동차 판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동차 쪽과 IT 쪽이 주도 섹터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면 실적의 개선 속도가 나오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까지 다 움직여버리면 지수는 급등이 나와주겠죠. 그럼 밸류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IT 쪽과 자동차 쪽이에요. 여러분들께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 뭐 예를 들어서 5G 관련 종목군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따라서 나온단 말이죠. KMW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확대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뭐 10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까지 물음표죠. 물론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만큼의 큰 폭의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게 IT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막간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해요. 여의도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을지로에서 한번 하고 맨 마지막 주는 아마 대구 아니면 부산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시게 되면 강연회를 오시게 되면 봐야 될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시장의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20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적인 부분들보다는 외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분기점은 10월 10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역 협상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스몰딜이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가 않는다라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다이렉트로 2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도 숨고르기 이 박스권 내지는 한 차례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10월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주도 섹터 위주로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니까 역별 종목군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그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물리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종목 상담 신청하세요. 종목 상담 전화로 종목 상담 하시면 뭘 살까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문자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지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0일에 미중 무역 협상 이틀 동안 좀 예정돼 있죠. 이때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몰딜이 진짜로 성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점 깨고 2000포인트 하회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윗선에서까지만 좀 조정받는 모양새 연출이 될 수 있는데요. 저점을 깨더라도 정말 일시적일 뿐 오히려 매수,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주도 섹터는 늘 강조해주고 계신 자동차와 IT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1대1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바로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요, GS건설이요. GS건설, 네.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예. 네? 네, 앞으로의 32,000원에 전망 20%.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세히 좀. 예. 자세히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자세히 앞으로의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금요일에 샀거든요, 멘토님 이거, 지난. 왜요? 예. 왜 사셨어요, 어머니? 많이 빠져서 매수하셨죠? 그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 좋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건 기억하세요, 어머니? 역배열이 안 좋다는 건 아는데요. 다른 거보다 이게 빠졌길래 그냥 35,000원 안 가겠나 싶어서. 어머니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35,000원 가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는 했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사실은. 그죠? 예. 35,000원에 할 거면 32,000원에 매수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종목을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죠? 네. 네네. 건설업황, 건설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안 좋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근데 왜 사셨어요? 걱정된다는데. 근데 밑에 있게. 밑에 있길래 어머니 참 이게 건설업황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가 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네.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머리 생각은 하는 거는 틀린데 손가락이 또 이게 생각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섹터 사라 그래요, 어머니? IT하고 자동차 네. 유통 보라 그러셨죠. 네. 계속 그 방송 삼성전자도 사실 있어요. 있긴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이제 계속 요거를 계속 어머니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늘 당장 얘기하고 어저께 얘기하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일단 GS건설 한번 어떻게 보자고요. 해야 돼요, 제가? 예, 이거를.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예. 자 주가가 3만 원 언저리 때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얼추 종목에 있어서의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근데 지금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예. 국내 쪽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수출 쪽, 해외 쪽의 플랜트 쪽은 GS건설이 100%를 하고 있어요. 해외 도급공사라든가 이런 분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인프라 쪽이나 건축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내수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리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죠? 예.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 35,000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어머니 주식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누가하면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6개월, 1년은 했는데 요즘에는 3개월 이렇게 막 2개월 이렇게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10% 정도에서 그냥 뭐 해야지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그러다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한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시장이 빠지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KMW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예.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니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게 IT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어머님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테스도 IT 쪽이에요. 그죠? 예. 테스 반도체 쪽이에요, 어머니.
제 탐방 AP 갔다 왔다. 시스템도 있어요. AP 시스템. 어찌됐든 간에 AP 시스템 디스플레이고 예. 테스는 반도체고 테스트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 뭐가 많이 올라가요? 아유 그러면 4만 원대에서 만 원까지 빠졌어요. 고등어로 네 토막을 냈어요. 예, 그러긴 했지만. 네. 어머님도 고집이 좀 있으신데요? 어머니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어찌됐든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한 언제쯤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점쟁이 막 이렇게 했으면 뭐 조만간 맞아. 올라가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제 반등 맞아. 시도가 그건 좀 그래요.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빠르면 뭐 이번 달 중순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경제 아주 잘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좋은 멘토님 하여간 저기 상담 꼭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그럼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한솔 테크닉스를 네. 한 3년 전에 18,500원 정도에서 10% 정도 샀는데 지금까지 네. 마음고생만 많이 하고 조금 몇 달 전인가 유상증자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도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으면 할까 아니면 좀 더 두고 갈까 좀 좋은 멘토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예.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멘토님 전략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냥 주식해서 다 망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다 저기 했는데 멘토님 좀 의견 듣고 이제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네.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런데 정말 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식에 다 이렇게 저기 했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좋은 고견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많이 이제 매일 듣는데 네.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살 수도 없고.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요. 한솔 테크닉스가 어머니 예. LCD TV 쪽하고 태양광 쪽 휴대폰 부품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매도를 하기에는 예. 좀 너무 아까워요. 예. 지금 비중이 10%시고 예.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아마 이번 달 중을 한번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6,600원 정도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예. 그리고 한 매도는 언제쯤 하면 돼요? 그렇게 만약에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예. 평균적으로 단가를 보게 되면 한 12,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한 12,500원, 600원? 예. 그러면 요 정도까지 낮춰놨으면 예. 손실 안 보고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 6,600원 밑으로 빠지면 예.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단가를 예. 좀 낮추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전화 빨리 끊고 싶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00원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환절기 성공 투자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CMG 제약이요. CMG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35%고 아까 얼마라겠더라? 4,770원. 4,770원에 35%시고요. 한 5월 달에 들어가셨나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꽤 오래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멘토님께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CMG 제약을 꽤 오래, 1년 이상 되셨나요, 혹시?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TV 보다가 매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TV 보다가?
예, 예. 아, 그럼 TV보다 종목 추천해갖고서 이걸 사신 거예요? 예, 예. 자, 일단 CMG 제약이 네.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자가 나거나 하진 않네요. 일단 15년도 이후에. 예, 예.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예.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좀 불거나 파카 입거나 했을 때도 보면 항상 좀 반등 같은 게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러면 CMG 제약 같은 경우 4,700원대에 3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35%를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예. 그러면 아마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시간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 3,500원대 이상으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4,000원 언저리 때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4,000원에서 한 3,800원에 4,000원 정도? 그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물타기를 좀. 에이, 왜 그러세요? 아, 네. 아니, 여기 물타기 모르겠어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은 미래를 먹고 살잖아요. 그죠? 네, 네.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있다라면 그리고 돌아선다라면 업황 자체가 돌아설 거라면 예. 추가 매수도 권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중이 10%다라고 한다라면 예. 조금 더 매수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35%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할 거면 10에서 15%는 더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 기업에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는 저는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기업을 사세요. IT 쪽 보세요. 조정기에. 한 1년 정도면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로 IT 쪽 섹터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네.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신요. 네? 제넥신. 제넥신이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아, 60%고요. 네. 9,800원요. 아,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아, 이게 작년에요. 아,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께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이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이유요? 이유가 원천 기술이 있고,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그 혹시 뭐 이렇게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이거 사실은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증권사 직원이 이게 좋다고 샀거든요. 근데 올랐을 때도 내가 사자하면은 안 팔더라고요. 앞으로 괜찮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오르지도 않고 샀다면서 전화 한번 들어봤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자, 일단 어머니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업황이 좋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최악은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악은 넘어간 것 같은데 여전히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쭉 내리다 보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잠깐 좀 내려서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 임상 연구 현황인데 작년 기준이에요. 보면 진행 단계가
호르몬 결핍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항암 면역 치료제 많아요,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피부암 관련해서도 미국 임상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자궁경부암 DNA 백신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뭐 종류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시장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머니.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갖고 가는 거는 응? 갖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 AH에 뭐 그런 것도 막 뭐 조금만 잘못됐다 해가지고 하중치고 팔지도 못해서 하중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린날 그럴까봐 엄청 불안해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예요, 어머니. 예.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못 하고 계시는데 예.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다가 어떠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또 빠질까 그게 또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비중이 60%이시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줄여놓으세요. 10%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조금 덜 불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어머니. 11월 달에 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추이도 있을 거니까 예. 그러면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등기 때에 매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또 흔들리고 하니까 이제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 57,000원에서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게. 박스로 좀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이슈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6만 원대 중반까지는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좀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좀 힘들지만 보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삼성전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12만 2천 원이시고 10% 비중이시고요. 예, 예.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나 봐요. 예, 1년 넘습니다. 네. 그래도 한 9월 한 달 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매수가 아래여가지고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맙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아시죠? 예, 김인순 어머님 아니세요? 아닌데. 아니세요? 목소리가 비슷한데. 아닌데. 조금 더 가져가세요, 어머니. 가지고 가까이.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예, 예. 지금 IT 쪽에 비메모리 쪽에 그 TSMC 쪽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에요. 예, 그러면 전자기기에 쓰이는 MLCC에 대한 부분들도 바닥을 치고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머니. 예, 예. 그러면 삼성전기는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더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셔야 되고요. 지금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예, 예. 10만 원 밑으로 빠지면 10% 정도 더 분할로 사세요. 아, 예, 예. 10만 원 밑으로 가면 그럼 지금 사면 되겠네. 에이 10만 원 밑으로 아, 예, 예. 10만 원 밑으로 가면 10만 원 밑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9만 8천 원 정도 때까지 빠지면 예. 한 10% 정도 더 사셔갖고 단가 낮추세요. 아, 예, 예. 단가 낮추시면 아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좋은 투자하시고요. 하루 되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0195번님이 보내주신 아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8,98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매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9,090원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비행기 부품 생산 업체로 나오더라고요. 아스트. 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8,9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우선 하락 추세대를 못 뚫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증가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흐름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하락 추세를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돌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괜찮아요. 합병이나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저평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스트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항공기 쪽에 있어 방산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권역인 그런 상황들이고 그 부분 때문에 8,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매수는 그냥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시간하고의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되 이거는 10,000원 이하에서 팔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올해 연초에 형성됐던 13,000원, 14,000원짜리 때 돌파 시즌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스트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입니다. 3990번님이 보내주신 한화우 살펴볼게요. 36,000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터치했었습니다. 한화우 아마 그때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떨어지고 있죠. 3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하나 우선주를 36,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사셨나 혹시? 요날? 9월 27일 날? 보아하니 9월 27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주가 배당은 조금 나오죠. 우선주가 조금 본주보다는 좀 더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지금은 보유하셔야죠. 뭐 지금은 바닥권역이니까 지금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 쪽에 있어의 방산 부분들은 나름 좀 괜찮아요.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당을 받을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9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 봤을 때는 차트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어제 아니면 그저께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좀 본다라면 매수가 위에서는 좀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게 뭔가 이슈가 끝나버리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매도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우선주 매수가에 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전화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이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4,740원에 20%요. 4,740원에 20%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좀 방사선주라 그래서 샀는데 네. 그냥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럼.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이 기업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신 거네요, 그죠?
그때 발표 나가지고 그 한수원에서 네. 그 저기 했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럼 단기로 좀 보신 거네요, 그죠? 아니 단기도 상관없고 그냥 장기도 상관없는데 그냥 별 저기가 없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자, 일단은 이게 그게 있어요, 어머니.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오르비텍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실적하고는 일단 상관은 없죠. 그죠? 예. 실적하고 상관 없이 일단 움직였어요. 예.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실적이 그다지 썩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죠? 아,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예.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있어요. 크진 않지만. 예. 상반기 때에 한 24억 정도 했으니까 하반기 때 그 정도 하게 되면 작년보다도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차트의 모양새는 어떤 이슈 부분들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61선 자리대가 4,200원이에요. 4,200원 정도. 예. 그 정도만 잘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5,000원대 중후반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5,000원 중후반대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가지고 보세요. 가져가도 상관없겠어요? 네? 가져가도 되겠어요? 네, 이거는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막 테마성 흐름들이 나와서 만약에 18년도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빠지는 걸 걱정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큰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지금 작은 박스예요. 작은 박스 구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아마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막 빠져서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아직 그 원전 해체 작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망은 일단 괜찮아요. 탈원전에 예.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망은 좀 괜찮거든요. 예. 방사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이슈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예. 이거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공 네, 투자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강통신. 대한광통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25%고, 네. 금액은 4,100원입니다. 25%에 4,100원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세요? 뭐, 항상 서울경제 TV를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방송도 담당자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도 잘 해주시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답답하고 네. 뭐 언제쯤 갈런지 언제쯤 갈런지. 아니면 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습니다. 네,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 참 시청자들 위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 이게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5G 관련주로 생각하고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알지. 네? 예, 뭐 강섬유에 뭐 세계 1위하고 뭐 그건 맞아요. 전에도 또 뭐 7천 얼마까지 갖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강통신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래서. 근데 이제 아버님 일단 아셔야 될 거. 예. 광섬유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료 기기 쪽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된 적도 있고요. 예. 근데 대한광통신이 5G 장비주들처럼 확 몇 배 실적이 좋아지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5G 장비로 이렇게 엮어서 보는 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장비주들은 실적이 급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한광통신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게 일단 단점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길게 보면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에 2000 작년도에 유상증자를 좀 하면서 희석된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라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아버님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이게 지금 역배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장기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역배열인 그런 상황들고 실적에 대한 전망 한번 볼게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올해 역성장이에요. 보니까 내년도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큰 폭의 성장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주가가 이 기업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반등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손실 보고 매도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 4,500원, 4,600원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보세요? 예. 네, 그럼 그때 좀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면 다시 전화를 주시든가. 4,500원 보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아버님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제가 계속 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IT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거 테스 같은 거 괜찮아요, 아버님. 예. 테스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선생님 알고 계시는 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얘기해달라고요? 예. 아버님. 그건 좀 그렇고 테스 괜찮다니까요. 테스? 그 돈이 안 비쌉니까? 네? 돈이 많이 가격이 비싸죠. 이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아버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작은 종목분들을 좋아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테스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그 4,500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성투자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6852번님이 보내주신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4,295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원익홀딩스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 튀어오르면서 같이 좀 잘 움직였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 어디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거 원익홀딩스 이거 조만간 제가 탐방 갈 겁니다,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공개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제가 탐방 갈 거예요. 원익홀딩스 잡아서. 아니면 어닝 시즌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원익데이라고 해서 원익 계열사들 다 IR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녀올게요. 원익홀딩스 싸요 이거. 원익홀딩스 싼데 지금 주가 보자고요. 실적 잘 나왔어요. 이거 예상보다. 2분기 실적 1분기 때 별로였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16년도에 400억, 17년도에 700억, 18년도에 780억이에요. 올해 어느 정도 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재무구조 좋고 주당 자산가치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주가는 4,000원대. 반토막도 아니고 PBR 0.5배란 말이에요. 원익홀딩스 원익 계열사들은 제가 봤을 때 삼성의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룹사가 원익 계열사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다 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원익홀딩스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매수가 정도 이 정도 그냥 홀딩 하세요. 그냥 홀딩. 이거 그냥 홀딩 하시고 나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탐방 다녀오게 되면 이 원익홀딩스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고 더 살지 말지 그걸 좀 고민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유 의견 드릴 테니까 보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익홀딩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기업 탐방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홀딩스까지 상담 도와드렸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연락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연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문자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은 내일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멘토님께서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혹은 섹터 혹은 여러 가지 뭐 주식 관련한 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멘토님? 예, 외적인 부분들로 이윤선 앵커님이 참여 방법 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전화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진행할까 싶기도 한데 농담이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IT 뭐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하는 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얘기하고, 필승 코리아 펀드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들도 IT예요, IT. 왜냐면, 자,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TSMC 쪽에서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래요. 공급 부족. 매출 사상 최고고. 삼성 쪽에 반사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에. 그럼 비메모리 쪽에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는 IT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제 또 그 PPT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 쪽 시장 내년도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료 쪽과 소재 쪽에 있는 장비, 그 소재 쪽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폭이 좀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램 가격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차별화 얘기를 드리잖아요. 차별화. 왜냐하면 지금 IT 쪽이 돌아서게 되면 시장이 싸기 때문에 모든 섹터들이 다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업황이 돌아서는 애들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IT 쪽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G 종목군들 여기 자리대에 사갖고 여기에서 100%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바닥권역에 있는 상태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올라갈 종목군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보고 투자 마인드를 좀 보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남들처럼 뭐 오늘 보니까 뭐 돼지열병 또 올라가고 뭐 급등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대응 못해요. 그리고 돼지열병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 죽을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몇몇 종목군들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시세 초입 구간대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미리 지난주에 경고까지 해드렸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돼지열병 확산되지 말라고. 저 돼지고기 좀 먹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쪽 섹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IT 쪽 섹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섹터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 한번 보자고요. 유니테스트 주가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주가 바닥. 그죠? 많이 오른 듯 하나 주가 바닥이에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 SK, 마이크론 아마 다 공급할걸요. 내년도에? 그럼 이 친구 수혜 안 될까요? 수혜 되겠죠? 원익 IPS 누차 계속 말씀드렸죠. 사시라고. 빠지면 사시라고. 올라가잖아요. 이미 전고점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 친구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다 합니다. 아마 원익 IPS 제 판단에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주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4만 원대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못 볼 이유가 없어요. 테스 계속 말씀드렸죠. 아까 종목 상담할 때 어머니 한 분 꼬셔보려고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안 됐어요. 제가 이거 탐방까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CFO분까지 만나고 왔다고. 괜찮다니까요. 애사심 짱이고 정말 좋고 회사 되게 자부심 강하고 실적도 내년도에 돌아설 것이고요. 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 괜찮단 말이에요. 굳이 왜 역배열 종목군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IT 섹터 돌아설 거예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나 IT, 네가 얘기해서 꼴배기 싫어.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역배열 종목이 아니라 정배열
되어진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IT 섹터라는 거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여전히 IT 섹터 역별보다는 정배열에 주목을 해서 종목 선정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지만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달콤살벌한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죠. 자, 어디서 이어 들을 수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뜨는 방이 진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재훈 멘토님께서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한 강의를 올려주고 계신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 챙겨보시면서 모두 함께 주식 고수가 되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